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로 이렇게 전환한 이유는 전문가들이 특히 또 부동산 애널리스트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전문가도 즐겨보는 그런 유튜브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정했고요. 뭐 어쨌든 제가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너그럽게 양해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기 사이클상 변곡점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좀 불장이라고 그럴까? 패닉 바잉, 뭐 영끌 이런 걸 넘어서 이생진방. 이번에 집을 사지 않으면 이제 드디어 나는 집을 못 살 것 같다, 이런 절망감이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집값 상승에 대한 가인 기대 심리가 작용했다 그러는데, 저는 꼭 집값에 대한 기대 심리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전세 가격도 오르고 있고 또 분양 물량도 줄어들고 있고 또 금리는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확률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외지인 외국인들도 서울 아파트 투자에는 가세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건 뭐 투자 투기 구분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이제 한국의 수도 서울은 세계적 도시가 완전히 된 것 같습니다. 10위 안에 들거든요. 또 우리나라 국력이 아시다시피 세계 한 9위에서 지표마다 다릅니다만 뭐 27위 안에 이렇게 들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강국이 된 건 맞습니다. 그 중에 서울이 2030년까지는 좀 성장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니까 수도권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성장 지표를 보면 인구나 소득이나 교통 인프라라든지 또 산업, 뭐 반도체, 방산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은 어둡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2030년까지는 서울과 수도권은 성장할 것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성장 경제를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 이런 것들이 구매 심리에 불을 당긴 것으로 보이고 하락할 요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이제 5월, 지금 6월이니까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 저는 이걸 굉장히 눈여겨 항상 보는데요. 이것만 보아도 소비 심리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가 131점으로 100이 기준점이죠. 굉장히 높죠. 11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꼭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심리 지수도 굉장히 높게 뛰었고요. 경기와 인천도 약간 높게 나타났거든요. 뭐 133 이렇게 나타나서 경기가 113, 이 세종시는 또 133, 세종시가 뜨거워졌으니까요. 그 소비 심리 지수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말씀대로 굉장히 높아진 상황임을 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양극화죠. 지방과 수도권의 집값 격차가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세계 1위다 라고 합니다. 아마 일본이나 도쿄는 일본 도쿄, 베이징, 런던 이런 데 또 이제 양극화가 심한데, 또 조사를 좀 자료를 가지고 했더니 우리나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더 커지고 있고 또 인구 집중도도 굉장히 양극화되면서 집값마저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도 저는 또 색다르게 눈에 띄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집값이 높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영끌, 비투해서 소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20, 30대가 주택 매매 비중이 높았는데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38.2%였는데 4월에는 33%로 우리가 20, 30대 영끌하는 젊은 층이 내 집 마련에 적극적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뭐 이 젊은 층이 집을 덜 산다기보다는 40대, 50대가 더 집을 많이, 그러니까 청년층이 아니라 장년층이 실제적인 내 집 마련의 욕구가 커지면서 집 사는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좀 다가옵니다. 40대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뭐 30.9%에서 33.3%로 50대도 16.5%에서 17%로 그리고 6, 70대도 줄어든 게 아니라 집을 많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세대는 제가 볼 때도 40, 50대가 가장 욕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종잣돈이랄까 자금 마련도 많이 돼 있고 6, 70대가 집을 많이 사는 것은 아무래도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뭐 14만 가구 이렇게 굉장히 늘었다라는 걸 본다면 아마 노후 준비를 위한 좀 안전 대책이 아닐까. 주택은 안전하고 또 연금은 안전하다 이런 인식이 반영이 되어서 이제 6, 70대도 집을 안 썼던 사람들이 집을 사서 이제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추론을 합니다. 아파트 패닉바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서울도 제가 늘 말하는 강용성, 마여목에서 금강구를 넘어서 노도강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지난주 통계를 보니까 조선일보에도 저희 인터뷰가 좀 실렸는데 경기도와 인천에 집을 사는 사람 비중이 굉장히 늘었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서울을 넘어서 제가 늘 얘기해 왔잖아요. 우리 유튜브 보는 분들은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원래 서울도 한꺼번에 오르지 않는다. 강남이 오르면 또 중심지 위주로 한 상승이 일어나고 외곽 지역까지 가고 경기 남부와 인천이 집값이 오를 거다 했는데 이번에도 수용성, 용화평 이런 지역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이제 바닥 찍고 교통량이 좋아지거나 뭐 신도시 이런 지역으로 집값이 상승세가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또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패닉 바잉 현상이 40, 50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굉장히 좀 이 사항을 위험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그리고 막차 수요까지 몰려서 이미 다 집을 샀다. 이런 그 위험 요인이랄까 부담감 때문에 새로운 규제 카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과거 또 노무현 정부 때 많이 봤었죠. 집값을 잡기 위한 특히 투기 수요, 다주택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이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을 알 수 있는데 요점만 말씀드리면 빠르면 조만간 정부의 국토부라든지 기재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이렇게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으로 보아서 한 10군데 정도는 투기 과열지구 또 조정 대상지구 토지의 확대 지정 이런 세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 통계를 보면 우리가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이제 규제 지역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1.3배 또는 1.5배 이상 오른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냥 무조건 정부가
마음 먹고 할 수는 없죠. 그런 지역으로 최근에 3월에서 5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았더니 강남 상구와 용산구 외에 이곳은 이미 지금 토호제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또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성동구, 양천구, 마포구, 강동구, 동작구, 영등포구, 광진구 이런 지역이 7지역이 지금 지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근거가 있는 얘기로 이렇게 보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아직 좀 이번에 지정이 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간 많이 올랐던 과천시, 서울보다 더 많이 올랐죠. 최근에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그러니까 분당 1기 신도시의 재건축에다가 판교가 급등했습니다. 이런 세 군데 정도는 이번에 지정 대상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투기과열지구, 여러분 토지 지정 대상이 되면 실거주 2년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말씀 제가 우리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또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죠. 그런데 조정 대상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우선 금융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세금이죠. 전매 제한, 청약도 규제가 되고요.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죠. 정비사업, 주택자금 조달 등 6개 항목에서 새로운 규제가 생기게 됩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면 주택담보 인정 LTV라고 그러죠. 또 총부채 DTI 이런 규제가 좀 강화가 되고요. 또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이 강화되는데 게다가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2주택 이상 취득세가 중과되고 분양권 전매도 제한이 되고 양도세율도 5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출도 받기가 어려워지고 지금보다 또 2주택 이상은 취득세도 또 중과가 되고 분양권 전매 기한도 5년 이내는 이제 또 제한이 되고 양도세율도 50%가 적용이 됩니다. 오피스텔도 타격을 받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분양권 전매가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도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투기가 오피스텔로 전이되기 때문이죠. 민간 택지 같은 경우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또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도 좀 높아지고 그러니까 가점이 높은 사람이 분양을 받기 쉬워지죠. 무엇보다도 요즘 뜨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당 하나만 좀 가능해요. 재건축 지분을 2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 하나만 받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규제가 되면 어떤 효과가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매입 수요가 줄어들어서 특히 투기 수요는 발을 붙이기가 어렵죠. 그렇게 되면 결국 수요 감소로 지금 또 6월 지나고 나면 원래는 6월부터는 비수기인데 지금 이상 발열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당분간 한 1, 2개월은 발표된다면 거래 감소, 가격 약세까지는 아니어도 가격 상승세는 다소 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이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은 오히려 풍선 효과로 거래가 활발하게 될 여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지방 같은 데가 요즘 잠깐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세종시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 그러니까 용인, 화성, 평택 이게 반도체 클러스터 라인인데 특히 평택까지 지제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이제 천안, 아산이나 대전, 대구, 광주, 대전 이런 지역들도 빠르면 제가 볼 때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에 집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는 거는 이제 무릎 정도에 사는 게 되니까 제가 늘 말하듯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는 투자 격언에도 맞죠. 지방 같은 데는 내년 봄쯤이면 이제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성장률이 그다음 PF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금리가 내린다면 지방에도 내년 봄쯤은 온기가 발생하지 않을까. 지방에 있는 분들도 이제 내 집 마련한다면 세주택 위주로 저가 건매물 위주로 매수에 나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새로운 규제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졌다. 그리고 수도권과 인천 지역, 그러니까 경기와 인천 수도권 지역의 실수요자라면 내 집 마련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가급적 빠른 행동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지방 그동안 많이 기다렸는데 이제 온기가 확산될 조짐이 좀 더 확률적으로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